지금부터는 이제 초반에 노팅엄 수비수들한테 고전했던 손흥민 선수를 더 살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벤 데이비스가 공을 잡고 빠른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를 연결해주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우도기가 볼리를 물고 있고 스킵이 어중간한 위치에 서서 이 상대편 뒷공간을 뛰기 위한 정말 좋은 최적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니한테 공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돌려치기를 가져가 주면서 스킵을 바라봐주게 되고, 스킵이 다시 한번 우도기한테 연결해주죠. 그리고 소니는 홀몸으로 또다시 좋은 스페이스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공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지금 모든 선수들이 공이 있는 곳에 시선이 다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 수비수도 그렇고 니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소니는 공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더 영리하게 좋은 스페이스에 빠른 타이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장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가져갔고 또 왜 고립이 됐는지, 그리고 막혔을 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보시면은 우도기가 옆에 있는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강하게 밀어주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서 공을 받아서 드리블을 시도하는데, 이날 상당히 이 H 선수와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전담 마크를 완벽하게 해주면서 전반전부터 상당히 고립이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이 두 명의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울을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날 솔직히 노팅엄의 감독인 쿠퍼 감독이 정말 준비해온 전술 그대로 정말 손흥민 선수를 전반전 초반부터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도 이제 벤 데이비스가 옆에 있는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강하게 밀어주고 옆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갔을 때 빠르게 니코 윌리엄스 선수와 또 H 선수가 접근을 하면서 소니를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날 초반에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공을 잡을 때마다 니코 윌리엄스가 완전 손흥민 선수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압박을 시도했고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 H 선수까지 빠르게 손흥민 선수를 샌드위치 마킹을 하면서 소니가 뭔가 힘을 쓸 수 없게, 그러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스피드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안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반에 손흥민 선수한테 전반 2분 만에 정말 좋은 장면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중앙에서 로메로가 공을 잡고 있고 전방으로 쭉 드리블을 해나가다가 안쪽에 있는 클루셉스키한테 낮고 빠르게 강한 패스를 넣어주게 되면서 이 앞선 블럭을 완벽하게 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클루셉스키가 여기서 돌아서자마자 사이드에서 니코 윌리엄스 뒷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가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랑 1대1 장면을 맞이하면서, 원래 손흥민 선수였으면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 장면에서 슈팅을 찾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게 되면서 골이 무산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상대 노팅엄의 이 일자 수비 라인을 클루셉스키가 뒷공간 패스를 통해서 뚫어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가져가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첫 번째 터치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차기 위해서 안으로 뭔가 접고 들어가는 터치였는데, 이 터치가 조금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일직선으로 되지 않고 약간 대각선으로 되면서 뭔가 이 압박을 들어오는 니코에게 살짝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도 슈팅 타이밍이 조금 한 발 늦게 되고, 그 타이밍에 골키퍼는 한 발씩 더 좁히면서 각을 좁히게 됐고, 그리고 아쉽게도 튜너 골키퍼의 왼손에 걸리면서 골이 무산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전반전 2분 56초였던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먼저 성공시키고 경기를 이어갔으면은 더 좋은 상황이 그려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라면 이런 걸 잘 놓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벌려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벤 데이비스가 패스를 강하게 밀어주게 되고,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아서 전방으로 드리블을 치다가, 여기서 정말 영리한 것 중 하나는 이제 니코 윌리엄스, 이 선수가 상당히 PL에서도 빠른 스피드를 가진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유명한 선수인데, 이날도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전담마크 하는데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니코 윌리엄스는 소니가 전방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오면은 사이드를 먼저 틀어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고, 만약에 소니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미드필드 선수인 H 선수가 좁혀 들어오면서 소니를 완전 쌈싸먹는 느낌을 보여줬는데, 이제 소니가 초반에 이게 좀 답답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공을 잡고 끌다가 사이드로 공을 무리해서 치기보다는 안에 있는 선수한테 공을 주고 본인이 다시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쉽게도 패스가 차단되게 되면서 소니가 안쪽으로 주고 들어가려고 하던 그 플레이 자체가 무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다음 장면에서도 또 한 번 좋은 찬스가 와요. 지금 현재 후방 빌드업 할 때 골키퍼가 지금 패스를 받아서 전방
전방으로 길게 킥을 차는데 이 킥이 이제 비수마의 발에 걸리게 되고 비수마가 다행히도 빠른 타이밍에 앞에 있는 셉셉이한테 공을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침투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셉셉이가 손흥민 선수가 뛰는 앞공간에도 또 한 번 좋은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소니가 이제 다시 한번 상대편 수비수와 1대1 장면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소니가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어땠을까. 어제 제가 방송 중에서도 소니가 예전에 소니였으면은 여기서 드리블 치다가 헛다리 한번 주고 사이드로 쳐놓고 반대편 골대 보고 소니가 강하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번 시즌 특히나 들어오고 나서 주장의 이게 무게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니가 이 장면에서도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기보다는 옆에서 뛰어들어오고 있는 히샬리송한테 양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아쉽게도 히샬한테 공이 갔을 때 정확한 임팩트의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 찬스가 무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초반에 노팅엄 수비수들한테 고전했던 손흥민 선수를 더 살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지금 현재 셉셉이나 우도기가 서 있는 위치가 이런 위치가 아니라 상대 5백 중 중앙 수비수 한 명씩 완전히 물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니는 이 니코 윌리엄스랑 1대1이 되는 장면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을 받았을 때 먼저 일단 1차 움직임으로 셉셉이가 앞으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도기가 또다시 침투를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상 소니가 지금부터는 공을 막 끌기보다는 셉셉이 침투하는 거 이용해서 상대편 수비 끌어가고 그 다음에 요 끌어간 스페이스에 우도기가 또 2차 침투를 가져가면서 우도기가 이런 공간에서 공을 받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는 셉셉이가 들어가 있고 우도기가 또 한 번 높은 스페이스에서 상대 수비수랑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 H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압박 오기 전에 좋은 패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고 심플하게 이제 나한테 니코 윌리엄스가 붙으니까 나는 드리블을 안 할 거다. 그래서 우도기한테 정말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우도기가 컨트롤이 조금 길게 빠져나가면서 득점 찬스가 무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 이전 장면들은 일단은 소니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소니가 뭔가 본인이 드리블을 끌면서 해결을 할 때 H라는 선수가 접근해서 쌈 싸먹는 시간들이 있었고 셉셉이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서가지고 벤 데이비스한테 오는 공을 한 번 더 본인이 걸러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독이라던가 아니면 셉셉이가 이런 공간에서 상대편 중앙 수비수 이런 공간에서 한 명씩 괴롭혀주는 위치에 서 있어야지 소니가 숫자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초반에는 이 셉셉이나 우독이가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서 본인이 한번 거쳐서 손흥민 선수를 주다 보니까 이 공간이 상당히 좁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셉셉이가 높은 위치 가 있고 우독이도 높은 위치를 가 있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누군가를 거쳐서 여기서 한 번 더 패스가 나가는 게 아닌 곧바로 손흥민 선수한테 좋은 패스가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우독이도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빠른 타이밍에 좋은 패스가 나갈 수 있고 더 좋은 공간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벤 데이비스가 지금 아래에 셉셉이가 누군가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서 한번 거쳐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손흥민 선수를 바라봐 주게 되니까 클루셉스키가 높은 위치 올라가 있고 히샬리송도 높은 위치, 우도기도 뭔가 지금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런 볼을 받았을 때 소니가 바로 돌려치기를 가져가면서 히샬리송을 바라봐 줍니다. 상대편 중앙수비 한 명씩을 셉셉이나 히샬리송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도기가 조금만 영리하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여기 서 있다가 조금만 더 빠르게 이렇게 튀어 들어갔으면은 요런 스페이스에서 더 좋은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영리하게 손흥민 선수가 본인한테 온 공을 굳이 잡지 않고 잡는 순간 H한테 압박에 싸먹히기 때문에 바로 영리하게 한 명씩 물고 있는 히샬리송 선수한테 돌려치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돌려치기 하고 난 볼을 홀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홀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좋은 공간이 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샬이 공을 지키게 되지 못하면서 공을 뺏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소니가 돌려치기 할 때 좋은 장면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또 돌려치기를 할 때 이제 벤 데이비스한테 1차적으로 공을 받을 때 클루셉스키나 우도기 이런 선수들이 거쳐서 소니한테까지 공이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벤 데이비스가 공을 열자마자 빠른 타이밍에 소니한테 연결을 해줬을 때 좀 더 소니한테 좋은 찬스가 많이 나온다.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벤 데이비스가 공을 잡고 뭔가 셉셉이나 이런 선수들이 의미 없이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서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높은 위치에 우도기도 가 있고 셉셉이도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한테 공이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H도 뭔가 바로 압박을 오기가 애매한 게 여기서 셉세비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줄지 이 선수도 솔직히 구분이 지금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 선수가 만약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 혹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볼리라는 선수가 처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우도기가 이런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H가 빠른 타이밍에 이 압박을 오는 게 상당히 껄끄러워진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셉세비가 상대편 중앙수비 한 명을 물고 있어야 되고요. 우도기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빠른 타이밍에 뭔가 압박을 올 수 없게끔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게 중요하다. 소니가 전담 마크를 당하고 있을 때는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도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를 봐주면서 강하게 패스를 밀어 넣어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공격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본인이 공을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끄는 순간 H라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접근을 하게 되고 니코 윌리엄스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2대1 상황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공을 접어놓고 바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는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위치에 지금 상대편 수비수 2명을 끌어놓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앙 지역에서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숫자 싸움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넘어온 볼을 포로가 헤딩을 연결하는데 아쉽게도 이 헤더가 조금은 빗맞으면서 골대 옆으로 벗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의 표정이 좀 압권인데 일단 1차적으로 아쉬워하고 있는 우리 포로 형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스처가 나 이렇게 많은 선수는 전 태어나 처음 봤어요. 한 번 아쉬워하고 두 번째는 그냥 달려서 내려가면 되는데 또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데 이제 따봉까지 손흥민 선수 날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난 다음 장면에서도 벤 데이비스가 공을 잡고 빠른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를 연결해주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우도기가 볼리를 물고 있고 스킵이 어중간한 위치에 서서 이 상대편 뒷공간을 뛰기 위한 정말 좋은 최적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니한테 공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돌려치기를 가져가 주면서 스킵을 바라봐주게 되고 여기서 공이 들어갔을 때 스킵이 잘 잡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도기한테 연결해주죠. 그리고 소니는 홀몸으로 또다시 좋은 스페이스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공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모든 선수들이 공이 있는 곳에 시선이 다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 수비수도 그렇고 니코도 그렇고 그리고 망갈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소니는 공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더 영리하게 좋은 스페이스에 빠른 타이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소니한테 좋은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슈팅 찬스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상대 수비수의 정말 좋은 태클로 인해서 소니의 슈팅이 블락킹 당하게 되고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이제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벤 데이비스가 이 위치에서 곧바로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시켜주고 스킵은 이 위지역에서 숫자 싸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스킵이나 혹은 우도기 같은 요런 아래쪽에 있는 미드필더 혹은 사이드백 선수가 이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되면은 H가 자연스럽게 이 측면 지역에 관심이 끌리게 되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한테 이런 공이 왔을 때 H나 니코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압박이 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킵이 저는 이 위치에서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스킵은 그냥 올라가서 더 높은 위치에서 싸워주고 이 위치에서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한 번에 손흥민 선수를 바라봐주는 패스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아쉽게도 스킵이 내려와서 이 공간을 잡아먹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한 번 더 거쳐서 패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스킵한테 공을 받은 손흥민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높은 지역의 선수들이 다 지금 이미 고립이 이미 먼저 되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이 왔을 때 한 번에 돌려치고 싶어도 이미 에이지라는 선수가 스킵 때문에 이 위치까지 땡겨져 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 안쪽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장면이 안 나온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고립되거나 맨투맨 마크가 붙을 때는 오히려 빠른 타이밍에 손흥민한테 패스를 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되고 위쪽 지역에서 많은 선수들이 상대편 수비 라인 선수들을 묶어두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경기가 들어가게 되고 후반전에는 조금 더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공을 받아서 소니한테 이 공을 한번 거쳐서 주기보다는 우도기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상대 수비랑 서 있고 또 스킵도 그냥 이 지역에서 뭔가 본인이 공을 받아내기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서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한테 빠른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공들을 받게 되고 여기서도 소니가 상당히 영리하게
한 번에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스킵한테 돌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전반전이 끝나고 미팅에 들어가서 이거를 빠르게 수정을 해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선수들끼리 얘기를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니가 이렇게 전담 마크가 들어가는 순간 정말 좋은 해결책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킵도 더 이상 본인이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가서 쓸데없이 공을 맞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가 있으니까 이 빠른 타이밍에 본인이 프리한 상태에서 이런 공들을 손흥민 선수한테 받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공을 받았을 때 스킵이 조금 더 기술이 좋은 선수였다면 이 공을 좀 더 지켜내면서 소니가 올라가는 공간에 패스를 놔줬으면 더 좋은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스킵이 공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고 공을 뺏기게 된다. 그리고 소니는 빠르게 또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려치기 한번 하고 본인이 공이 없는 상황에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의 시야 자체가 볼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자유롭게 더 높은 지역으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도 이제 더 이상 스킵이나 우도기가 아래지역에서 바로 벤 데이비스한테 이런 공들을 거쳐서 손흥민한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를 바라봐주면서 오히려 소니가 좀 더 프리한 상태에서 니코를 만나게 되고, H도 소니를 막으러 가는데 상당히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왜? 안쪽에 스킵도 있고 우도기도 이렇게 프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소니가 포로한테 올렸던 크로스처럼 정말 좋은 선택을 가져갑니다. 바로 본인이 먼저 공을 잡고 H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안쪽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내 크로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를 한번 훑끝 보고 난 뒤에 빠른 타이밍에 본인이 스텝업을 통해서 드리블 돌파를 해주고 크로스를 그냥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H도 벌써 이 위치까지 와서 소니를 압박하고 있고 니코도 지금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니가 막 뭔가를 계속 공을 끌거나 등을 보이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상대에게 공을 뺏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냥 높은 지역에 왔고 내가 어차피 공을 잡았을 때 나한테는 두 명의 선수가 압박을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에 내가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크로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아쉽게도 공이 높게 흘러나가서 공이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영리하게 나한테 전담 마크가 붙은 걸 알고 빠른 타이밍에 공처리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사르한테까지 공을 연결시켜주고 높은 위치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가 앞에 있는 포로한테 빠른 타이밍에 공을 밀어주게 되고, 여기서 포로가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여기서 강하게 뭔가 슈팅을 때리는 척 혹은 반대편을 크로스를 올리는 척을 하면서 상대편 수비수 사이에 애매한 위치 서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정말 좋은 양질의 볼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터치가 조금은 높았는데 끝까지 본인이 정면을 바라보고 슈팅까지 가져갔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에 걸리면서 득점 찬스가 무마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누구보다 아쉬워하고 있는 포로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경기 때마다 포로한테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공들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저는 여기서 포로가 손흥민 선수를 봐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로가 정말 센스 있고 간결하고 좋은 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뿌려줬다. 그래서 인게임 상황에서 보면은 포로가 은근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 해줄 만한 패스를 많이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 페드로 포로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골키퍼가 빠르게 니코 윌리엄스한테 공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가 공을 앞으로 잡아놓고 막 전진으로 가려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전방에 뒤에 있는 골키퍼한테 다시 공을 뿌리게 되고, 현재 지금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자리가 스위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빠른 타이밍에 전방 압박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골키퍼가 이전까지는 히샬리송이 전방 압박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 빠른 스피드의 전방 압박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빠른 스피드로 전방 압박을 본인한테 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히샬리송이 오는 스피드랑 소니가 오는 스피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압박감에 너무나도 무서웠는 나머지 공을 걷어내게 되고요. 이 걷어낸 공이 안타깝게도 잘못 걷어내져서 앞에 있는 클루세스키 발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셉세비가 여기서 공을 잡고 본인이 빠른 타이밍으로 전진적으로 공을 밀면서 1, 2 상당히 심플한 거죠. 요거는 안쪽으로 간 척하면서 바깥으로 빠르게 간결하게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여기서 뭐 접고 막 왼발로 뭐 본인이 다시 때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만들어내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본인이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주발도 아닌 오른발로 슈팅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골키퍼 정면으로 왔지만 골키퍼가 이 공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멋진 득점을 성공시키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약간 놀란 거예요. 야,
저 친구 오른발에 걸렸는데 저거를 골 넣는다고? 신기한 친구네. 그러는데 이제 이날 끝나고 나는데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클루세스키 와이프분이 임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자기 뱃속에 넣고 와이프를 위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뒤늦게 와서 클루세스키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근데 클루세스키 등발 진짜 좋다. 여러분 등 이 너비를 보세요. 와, 이러니까 클루세스키가 등지면은 상대가 공을 못 뺏는 게 아닐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유난히 이 흉곽이 여러분 넓어요.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발육 성장 자체가 다른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장면이에요. 로메로가 공을 잡고 반대편에 있는 벤 데비스한테 공을 툭 찍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벤 데비스가 공을 잡고 지금 앞쪽에 있는 선수한테 짧게 패스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비스마가 공을 받으러 온 장면이었어요. 근데 벤 데비스가 본인이 공을 주고 난 뒤에 수마야 그냥 뒤에 있는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좀 하는 게 어때? 라고 손가락질을 지금 비카리오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스마가 공을 받고 난 뒤에 그냥 뒤에 있는 골키퍼한테 패스를 해서 골키퍼가 다시 한번 길게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본인이 갑자기 이동 컨트롤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요 이동 컨트롤이 조금 길어지게 되고 요게 길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급하다 보니까 공을 차야 되는데 상대편 무릎을 완벽하게 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플레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지만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됐고 이 장면을 놓치지 않는 심판이 바로 비스마한테 옐로 카드를 꺼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 선수와 그 다음에 노팅엄 선수들이 퇴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심판이 VR을 보러 가게 되고 지금 뒤에서 지금 fuck you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노팅엄의 팬을 볼 수가 있죠. 야, 이거는 무조건 퇴장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왜 VR을 봐야 되냐라고 약간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심판이 VR을 보고 오자마자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자, 요게 이제 접촉 상황 확대 장면인데 요거는 다이렉트 퇴장이 나와도 뭐라 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완벽하게 공은 빠졌는데 상대편 무릎을 가격한 태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장이 나와야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은 다행히도 이치란 선수가 패스하고 나는데 무릎의 각도가 옆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이 무릎을 비스마한테 직방으로 맞지 않았던 거지. 만약에 이 무릎의 각도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고지곳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비스마의 요 발바닥에 무릎을 가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선수 생활을 위협하는 부상까지 올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매번 비스마한테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뭐 누군가는 비스마가 정말 좋은 미드필더라고 했지만 좋은 미드필더는 맞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활동량을 갖고 있는 선수는 맞지만 본인이 해야 될 플레이와 안 해야 될 플레이를 구분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어려운 볼이 아니에요. 그냥 벤 데비스가 뒤로 줘 라고 손가락질 하면은 여기서 막 이상한 기술을 부리면서 이 이동 컨트롤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면 뭐해. 물론 이게 성공하면은 기립박수가 나오고 와 하겠죠. 근데 축구라는 게 솔직히 여러분 프리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기술을 잘해가지고 지금 2대0으로 리드를 잡고 있는 이 팀에 굳이 이런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낼 이유가 난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장면에서 항상 자기의 기술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이런 장면들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비스마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장을 당하고 난 뒤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비스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비스마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3경기를 못 나오게 되고 바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호출이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이동 컨트롤을 했을까. 그리고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분위기 상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일단은 두 번째 골이 좀 이른 시간에 나왔고 그리고 본인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상황들이었는데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후반전 20분을 더 뛰어야 된다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날 첫 번째 골을 헤딩골로 넣으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히샤리송이 예기치 않게 교체 아웃이 되게 됩니다. 왜? 비스마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 자원 한 명을 빼주고 미드필더 자원 한 명 넣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되어서 손흥민 선수가 뭔가 비스마가 퇴장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현재 이 시간대가 87분 36초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MLS동 로얄을 투입을 시키면서 이 경기를 완벽하게 가져가게
가져가겠다. 우리는 승점 상점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교체를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 교체는 저는 크게 나쁜 교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이기기 위한 전술과 전략을 가져가게 되고 경기 흐름을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기기 위한 교체까지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비 선수를 한 명 더 보강을 시키면서 뭔가 이 팀에 조금 더 2대0 승리에 도움이 되는 수비수를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저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뭔가 고립되어 있고 맨마킹을 당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좀 고군분투하는 게 아쉽긴 했어요. 이게 맨마킹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다시 돌려도 봤는데, 오늘 이 분석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분명히 이거를 뚫고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어제 인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돌려치기가 있었고, 그 돌려치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손흥민 선수가 돌려치기를 할 때 우리 팀의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공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황희찬 선수 경기도 있고, 또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 경기도 있고, 또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10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문도근 님도 내일까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문도근 님도 같이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